네, 논란이 됐던 재난 컨트롤 타워가 총리실 산하에 만들어집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전처 신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과연 제대로 담은 해법일까요?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정책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국가안전처 신설 해법을 잘 찾은 건가요? 지금 현재 사고 수습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문제점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마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결정을 내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 일단은 안전행정부보다는 훨씬 격상돼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에 그 논란이 되어왔던 재난관리청의 경우에는 그 안전행정부 산하 청단위 기관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나 그 지휘 체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보다는 이제 훨씬 낫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재난학습이나 전문성 확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순환보직제. 예. 그 부분을 제한하겠다. 국가안전처는 일반적인 인사행정 시스템의 원칙인 순환보직제를 제한하겠다라고 천명함으로써 그 전문성 확보나 재난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은 좀 긍정적이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애초에 재난안전청도 고려가 됐지만 대통령 직속으로도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왕이면 대통령 직속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대통령실에 두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대통령 직속으로. 그런 의견도 좀 갖고 있었는데요. 예. 일단은 대통령실에 있는 국가안보실의 위기관리센터가 재난위기를 그 업무 영역 속에 포함시켜서 다뤄야 되고요. 예. 두 번째 이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형태나 또는 기구로 두게 되면은 일단은 그 지휘 체계라든지 일사불란한 그 명령 체계라는 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예. 다음 대통령이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바람을 탈 수 있거든요. 정치적인 바람을 탈 수 있다. 예, 그렇게 본다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참여정부 때 네. NSC의 위기관리센터에서 약 2,800개 이상의 매뉴얼을 만들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거를 부처로 해체시켰거든요. 예. 이것처럼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그 성격이나 또는 공약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단점이고요. 예. 반대로 이제 총리실에 두는 경우에는 일단은 그 각 부처 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실보다는 비효율적일 수 있지만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정치적 바람을 타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국가 위기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일단 참여정부 때는 지금과 같은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와 지금 크게 어떻게 지금 달라진 거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참여정부 때는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내에 위기관리센터를 두고 그 센터에서 국가 군사적인 안보 위기, 그리고 재난 위기, 그리고 국가 핵심 기반 위기라고 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33가지의 그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유형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안보와 재난 또 어떤 사회 재난이 다 일원화돼 있었군요. 핵심 기반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33가지 위기 유형별로 만들고 예. 276개의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또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라고 그래서요. 예. 그 매뉴얼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 한 3,000개 가까운 그런 매뉴얼들을 수립하고 그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갔었거든요. 예. 그때 이미 그런 매뉴얼들이 만들어졌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체제 자체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그 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 재난위기 파트의 매뉴얼들을 각 부처로다가 소관 부처로다가 다 나눠줬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졌던 그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위기관리 시스템이 흐트러지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중되어 있던 문제가 지금 각 부처로 이렇게 안전관리 기능이 좀 산재하는 분산되는 그런 조직 개편이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더 큰 문제는 각 부처로 갔던 그 위기관리 매뉴얼들이 계속해서 훈련되고 연습하고 또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돼야 되는데 각 부처의 그 캐비넷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유명무실해져 버린 겁니다. 이제 와서 그걸 다시 수습하려니까 또 힘드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거의 매뉴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보면 또 이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소방방재청, 그리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안행부 소속으로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던 건데, 이것도 일단 하나로 통합하는 거는 어쨌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통합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국가안전처가 이제 어떤 형태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국가안전처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업무를,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해주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누차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방에서의 그 재난 현장에서의 현장지휘 체계를 확립하는 데도 역시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들이 조직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재난 상황에서 대응하는 능력이 상당히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현재까지의 방식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재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교부금 나눠주듯이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다 그냥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안전처로 만들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구 노력 플러스 중앙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예를 들어서 매뉴얼 작성 방식이라든지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그것을 도와달라, 이렇게 중앙정부에 요청을 한다면 그때에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자구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중앙정부에 요청도 하지 않고 이런 자치단체가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최소한도의 지원에 그치고 심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파산까지도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앙 컨트롤 타워의 기능도 회복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도 좀 키워야 된다, 동시에.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좀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용 교수였습니다.